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 이어서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벗어나서 3단원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있었던 고3의 물리학2 모의고사를 풀이하면서 우리 3단원에 했던 내용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한번 잘 보시고 마찬가지로 김기태쌤한테 부탁드려서 프린터를 맡길 테니까 특히 이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가 적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쌤이 이게 새벽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개인 태블릿 사용하시고, 혹시나 태블릿이 없는 친구들은 태블릿 빌려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8월 31일 물리학2 모의고사의 3단원은 6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시험 문제 나온 순서대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번 문제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단원에서 보호를 배웠죠. 보호는 뭐였나 하면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낸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얘가 그냥 막연하게 돈다 그러면 언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부딪혀서 깨질 것이다. 또는 얘가 어떤 궤도를 돌면서 나오면서 전자기파가 발생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보어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직관으로 보어의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 하면 양자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더 쉽게 말하면 특정 궤도만을 회전한다는 거죠. 특정 궤도만을 회전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특정 궤도를 어떻게 우리가 씌웠나 하면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파야는 원둘레는 파장의 정수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진동수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동수 가설에 따르면 특정 에너지의 차이가 HF만큼 날 때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것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빛의 속력 C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요. 이를 다시 생각하면 파장분의 빛의 속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문제는 이 내용 자체가 필요는 없었는데 저희는 한번 개념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의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학생 A가 얘기합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원자핵이 뭐예요? 여러분들 플러스를 띄고 있죠? 원자핵은 뭐를 띄고 있습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걸 원자핵이고 전자는 마이너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저 지난 시간에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른 극이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밀어낸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학생 A는 땡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A, 4, 5는 그대로 삭제가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리고 학생 B를 보겠습니다. 전자가 N이 1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 위치가 변하는 거죠. 전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N이 1에서 2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반대로 2에서 1로 가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출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B가 틀렸죠. 답은 3번이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제가 뭘 했냐면 물량원에서부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양자가설이죠. 보호의 양자가설이었습니다. 이게 보호의 양자가설.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빛의 파동성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는데 왜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나 하면 빛의 간섭 실험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간섭 실험 계속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굳이 내가 미치지 않고 실험까지 하는 이유는 이 이중 슬릿 실험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하는 이야기였고 기억나셔야 되는데 공식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델타 X는 간격은 이중 슬릿의 D
분의 떨어진 거리 L 곱하기 파장이다. 그래서 이것만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도까지는 몰라도 된다. 대신 이건 알아둬라 하는 거. 요거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쭉 보면 저도 대충 읽거든요. 읽으면 밑에 보시면 간격이다. 요게 x죠. 요게 델타 x가 될 거고 쭉쭉 보니까 d를 바꿨고 파장을 바뀌었죠. 빨간색이 자 기억나시죠? 전자기 파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른쪽 왼쪽 했는데 빨간색은 파장이 가장 길다. 보라색은 파장이 가장 짧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라색 밖에 있으면 자외선이라고 했고 맞죠? 빨간색 밖에 있으면 적외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적게 위로 올려서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다. 자, 여기서 x가 여기서 요 x죠? 자, 기억입니다. 빛의 입자성 간섭은 대표적인 빛의 파동성이다. 이야기를 했고 빛의 입자성은 뭐라 했습니까? 광전 효과죠. 그래서 기억은 땡 지웁니다. 안 봐도 디귿은 맞는데 디귿부터 보시면 디귿과 리을 디귿과 리을의 차이는 파장이 더 짧아지죠. 리을로 가면 파장이 더 짧아지니까 x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리을보다 크면 맞게 되고 기억 리을은 델타 x를 비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델타 x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델타 x가 작아진단 말은 d가 어떻게 된단 말이죠? d가 점점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보다 작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공식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 중간에 경로차 d 사인 세타는 몰라도 된다 했습니다. 더 경로차를 확실하게 하면 이 두 개의 경로차는 d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문제는 이 공식 하나로 풀리는 거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잘 체크를 해 두십시오.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잘 해주시겠습니다. 잘 체크를 해 두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앞으로 넘겨서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도 보시면 알겠죠? 이 문제도 3점짜리는 아니죠? 네, 3점짜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체크를 해 두시고 자, 6번입니다. 6번은 교류 회로의 문제입니다. Alternative Current. 그래서 제가 교류 회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교류 전원과 ABC로 연결했을 때의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교류에서 기억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기억나실지 교류에서는 저항은 아닌데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랬죠? R은 당연히 저항이 원래 역할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저항은 항상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자, 코일이 있고 축전기가 있다 했습니다. 코일도 우리나라 말로 씁시다. 코일. 저항은 원래대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코일은 저항은 아니지만 X 희한하게 L로 쓴다 그랬죠? C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XL 코일 할 때 코일. 그래서 XL은 2파이 FL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전기는 XC 2파이 FC분의 1이다. 그래서 얘는 진동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 얘는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얘는 저항은 아니지만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류에서 얘를 제가 임피던스라고 했습니다. 저항 역할. 저항 역할이 뭐예요? V는 IR에서 얘들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X는 뭐라 했나 하면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진동수가 커지면 F가 커지면 커질수록 I가 감소한다는 말은 저항의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저항 효과가 커진다는 거. 저항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코일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코일이니까 X는 코일이다. 코일과 연결된 게 뭐예요? B죠? X는 B가 된다. 그래서 X는 B가 된다. 자, 나머지 지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Y 제끼고 Z 보겠습니다. 진동수가 커질수록 I가 증가한다. 그럼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Z는 축전기만 연결된 거 A죠?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는 A가 된다. 답은 4번이네요. 왜 바로 찍을 수 있냐 하면 Y 보세요.
진동수가 커질수록 i는 증가하다가 최대가 된 후에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최대가 되는 값을 제가 뭐라 했어요? f가 최대가 되는 값을 공명진동수라고 했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하는 공식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뭐 이번 단원에서 공식까지 외울 필요가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공식을 외워놓으면 더 편하겠죠. 진동수를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보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는 편이 훨씬 더 문제를 이해하기에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코일은 비례하고 축전기는 반비례하고 공명진동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시험 문제가 거의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니까 근데 이거 3점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만 외우면 3점이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툴을 선택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이제 맞추었을 것 같네요. 체크를 좀 해두세요.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광전효과입니다. 우리 내신 시험에 들어가 광전효과는 빛의 대표적인 뭐예요? 입자성. 선생님은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제목을 적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광전효과죠. 이렇게 되면 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문제 좀 이렇게 되는데 자, 단색광이 들어와 HF다. 빛이 들어와서 금속판에서 어느 특정 에너지 이상은 튀어나가죠. 그때 그걸 이람수 W라고 얘기를 했고 전자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지고 튀어나간대. 튀어나가서 전기장 영역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광전자가 죄송합니다. 방출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광전자 등속하다가 여기서부터 전기장 영역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요게 포인트겠네요. 요거 플러스 X 방향이 전기장역에서 광전자 동안 최대 거리.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얼마를 가지고 갔겠죠. V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에 요 상황에서 요 1영역을 보면 자, 1영역에서는 HF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람수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역에서 뭘 했어요? 움직였죠. 2를 했습니다. 그럼 EK가 뭘로 바뀌었냐면 1로 바뀌었다고. 1은 뭐예요? F 곱하기 S. 자, 전기장에 있는 영역에서 전기장에 있는 데서 무슨 힘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전기력을 받죠? 전기력. 어떻게 구해요? 전기장에다가 전기장을 곱하죠. 전하에다가 전자에다가 전기장을 곱하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 L. 그래서 L만큼이 나온다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EK가 얼마나 한 거예요? EL이라는 거죠. 여기다 대입해서 요걸 두 개를 정리하시면 이 영역이죠, 여기. 그러면 HF는 W 더하기 EEL이다.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이람수 W 얼마냐? W는 HF 빼기 EEL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진짜 좀 어려운 형태로 보이는데 사실 정말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더라. 요 의미가 저번 시간에 제가 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걔만 단독으로 시험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이 이런 식으로 응용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볼록 렌즈 문제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볼록 렌즈 문제.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저랑 수업을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볼록 렌즈. 가와 같이 초점거리가 F인 볼록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 P에 물체를 놓았더니, 중심으로부터 A만큼, 자, A 위치에 놨으니 A 위치에 떨어졌대.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면 되는 건 뭐예요? Q가 상이 생겼죠? 자, 기억나야 돼. 렌즈 공식이 뭐였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배율은 몇 배 커지는가는 A분의 B이다. 자, A는 뭐예요?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가 A. 그게 A고, 렌즈부터 상까지 떨어진 거리가 B. 이게 두 개 똑같다는 뭐야?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배율이 똑같다는 거야. 이 물체 크기가 H면 상도 H란 거야. 수업 시간에 저랑 계속 했죠? 크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뭐야? 물체가 어디에 있을 때? 물체가 EF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럼 이 문제가
EF의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거니까 F는 얼마예요? 2분의 A. 그래서 기억 바로 맞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나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A 해결됐고, 나에서 얘도 똑같은 렌즈니까 그럼 F가 2분의 A인 렌즈죠. X만큼 이동시키고 물체 Q를 넣었더니 저 물체가 요거예요. 놨더니 상이 여기 생겼는데 그럼 이거 뭐야? 정립 허상이 됐죠? 그래서 상은 허상이니까 D군 맞습니다. 자,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니은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때까지는 계속 디귿이 포인트인데 얘는 문제는 니은이다. 자, 여기서 우리 뭐 써야 되는가 하면 렌즈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렌즈 공식 한 번 더 적을게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자, 이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물체 지금 어디 있어요? 렌즈로부터 요만큼 떨어지죠. A 거리가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A는 X-A죠. 그럼 자, 여기서 X-A분의 1 더하기 B는 어떻게 돼요? 요 거리죠? 그러면 A 플러스 X분의 1. 좀 같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X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X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쓰시고 정리를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F분의 1 써야 되죠. 그 다음에 F분의 1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뭘 제가 놓쳤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뭘 했나 하면 렌즈 왼쪽에 있으면 A가 플러스고 렌즈 오른쪽에 있으면 B가 플러스인데 렌즈 앞쪽으로 B가 오면 B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렌즈가 이렇게 있어. 물체가 여기 있으면 A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B는 여기 있는 게 플러스라고 했죠. B가 여기 있게 되면 B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물체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를 제가 추가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는 2분의 A분의 왜 2분의 2 적어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자, 이거 정리하면 되죠? 다시 정리하면 X-A분의 1 빼기 X 플러스 A분의 1은 A분의 2. 양변에 최소 공배수 X-A, X 플러스 A, A 곱하면 되죠. 아, 문제 좀 먹었네. 자, X 플러스 A, A 빼기 A, X 마이너스 A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이 2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날라가죠. A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네요. 그래서 X제곱은 2A제곱이고 X는 루트 2A가 되겠네. 왜 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없잖아. 거리는 그래서 플러스.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렌즈 공식 썼습니다. 제가 외워두라고 했는 공식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렌즈 공식 한번 썼고 여기 부호 조심하셔야 되고 물체가 상이 왼쪽에 생기면 렌즈 왼쪽 생기면 부호는 마이너스다. 하는 거. 얘만 좀 중요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간단한 형태인데 학생들 많이 쫄았어요. 문제 푸는데 니은에서 제가 3점입니다. 혹시나 2를 선택할 학생이 있다면 바다곰처럼 그렇다면 뭐 이런 문제 정도는 좀 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려운 것만 나왔네. 13번 도플러입니다. 우리 도플러 했죠? 도플러 기억나야 되는데 일단 문제 읽다가 우리가 틀리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자, 3점짜리입니다. 도플러 공식 기억나나요? F는 F0의 V 마이너스 플러스 V 음원 소스 분의 V. 자, 마이너스가 뭐야? 다가가는 거. 플러스는 멀어지는 거라고 했죠. 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요 값이 커져야 되니까 요 값 자체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자, 문제 볼게. 자, P 구간에서는 10분의 V로 온대. 그럼 음파 측정기가 P 구간에서 자, 음파 측정기 입장에서 보자고. 음파 측정기 입장에서 P 구간에는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거. 그러면 원래 P 구간에서 측정할 때가 F1이라고 했으니까 F1은 원래 F0에서 음원의 속도를 V라고 하자 그랬네. 음속을 V. V 빼기 10분의 V 분의 V 이렇게죠. 이거 계산하시면 F0분의 10분의 9니까 9분의 10 V가 되나요?
9분의 10 9분의 10 이렇게 VV 날아가니까 9분의 10 됐죠? 자, 그 다음에 음파 측정기 입장에서 Q는 멀어지는 거죠. F2는 F0에서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제는 뭔가 하면 구간 S에서 등가속도 한대. 등가속도를 하니까 여기서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 Q에서. 그 Q에서 우리가 V라고 합시다. 여기서 10분의 V보다 커졌을 거 아니. 커지든 작아지든 해서 여기서 속도를 V 가진다. 여기서 등속이니까. 그럼 얘는 V 플러스 V분의 V. 얘가 F0의 V 플러스 V분의 V.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1 대 F2가 4대 3이래. 그러면 F1 대 F2. 와, 계산 좀 그렇네. 4대 3은 9분의 10 대 V 플러스 V분의 V 이렇게 되죠. 요거 양쪽을 계산하셔야 되네. 계산 좀 복잡하네. 3분의 10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계산하면 V 플러스 V분의 4V. 요 크로스 계산하죠. 12V는 10V 플러스 10 대문자 V.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A인데 일단 V 대문자 V 구해야 되니까 대문자 V는 그래서 많이 틀렸구나 애들이. 10V는 2V 대문자 V는 5분의 1V네요. 여기 속도가 5분의 1V가 된다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구간의 가속도. 자, 첫 끝속력, 처음 속력, 가속도, 거리 뭐 써요? 등가속도 380.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2 곱하기 가속도 거리 D 나중 속력의 5분의 V제곱 빼기 10분의 V제곱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 이거 V제곱으로 묶으면 되죠? V제곱 묶고 25분의 1 빼기 100분의 1 그럼 이거 100분의 4니까 3이죠? 3V제곱 그래서 가속도 A는 200D분의 3V제곱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얘도 뭐 풀이가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요거 한 개 쓴 거죠. 요 공식 한 개를 쓴 거고 마지막에 등가속도 3번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면서 예. 자, 조심해야 되는 문제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에서 속력은 10분의 V 등속하고 요 구간에서만 등가속하니까 요 구간에서 나올 때 속력은 요 구간에서의 속력하고 똑같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대충 배운 것 같은데 실제로 3단원의 6문항 모의고사를 쉽게 풀 정도입니다. 그럼 다음 틀렸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문제를 좀 덜 풀어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좋은 기회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본인이 3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페이지가 많은데 김대쌤 출력해 주시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 6문항을 풀이했고 제가 진도가 조금 빠르게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요일은 이렇게 6문항을 푸는 걸로 하고 제가 여기에서 대신에 시험 문제를 1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낼까 고민인데 1개 이상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집중이 잘 안 될까봐. 그래서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본인이 앞에 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